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1월 30일 이제 토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제작한 영상이고요. 하락을 이제 두들겨 맞아야 되는 이유.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락은 다 두들겨 맞아야 된다. 하락을 두들겨 맞아야 이제 상승도 취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 하락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려 하죠. 자, 하락을 회피하게 되면 상승도 저절로 회피하게 됩니다. 상승도 저절로 회피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았는데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았어요. 매도를 봤어요. 근데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을 회피하는 게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승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락을 회피하려다가 상승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수익을 크게 쌓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무슨 뭐 3%, 10% 막 이렇게 짧게 본단 말이에요. 하락도 그렇게 보고도 이제 손절을 한다 그런다고. 근데 상승의 폭이 훨씬 큰데 하락폭보다 상승의 폭이 훨씬 더 큰데 하락폭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승을 회피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 전문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지수 수익률을 못 이기는 이유는 뭐예요? 지수 수익률을 못 이기는 이유. 지수 수익률을 못 이기는 이유는 숏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보면 공매도 세력 중에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게임스탑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좀 핫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공매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넘치니까 공매도가 몰려있는 기업만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숏 포지션은 하방인데 하방에도 두는 건데 하방은 수익의 최대치가 100%예요. 회사가 망해야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그 미국에서 이제 막 많이 올라갔던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뭐 1000%가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샀는데 손실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회사가 이제 부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숏 포지션이라는 게 공매도 세력을 우리가 막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버블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하는 거는 부채도 줄여주고 공매도가 많이 붙어 부채도 털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채 털어서 깡통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지수는 어떻게 돼요? 정상을 찾아가고 또 저평가 요인을 만들어주고 공매도 가지고 수익을 벌어갈 때는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계속 좋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어때요? 버블도 키워줘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저평가도 만들어주고 버블도 키워주고 이런 변동성이 늘어나게끔 하는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큰 게 리스크가 아니고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공매도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무슨 이게 뭐 순기능이니 어쩌니 막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공매도라는 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가는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만 공매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래에는 싸게 살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버블이라는 것도 해소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제 뭔가 악재성 요인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매도 세력이 이제 몰리면서 어때요? 빠르게 이제 뭐 버블을 해소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빠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년이면 버블이 해소될 게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사라져버리고 뭐 하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1, 2년이면 버블이 해소될 게 5년에서 20년씩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버블이 해소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나서 버블이 해소돼갖고 이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20년 동안 빠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버블을 이빨 켜놓고
5년, 20년 동안 이렇게 버블이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는 기간이 뭐 5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하방에 대한 배팅을 제한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하게 하면 되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공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맞아요. 공매도가 없게 되면 상방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 공매도가 있게 되면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공매도가 있어서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면, 예를 들어서 이건 내 돈 안 갖고 레버리지 쓴 사람들한테는 리스크인 거예요. 레버리지 쓰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리스크예요. 그냥 싸게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뭐 가치 판단에 의한 투자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나한테 손해를 주는 것 같으니까 막 욕하고 뭐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측면에 봐서. 그 어떤 악재가 있고 노이즈원이 있다 그래갖고 문제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건 또 이제 산으로 했는데, 아무튼 간 하락을 두들겨 맞아야 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이걸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0%를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마이너스 100%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 이걸 회피하고 싶어서 수익을 1000%로 놓치는 거예요. 하락을 100% 회피하고 싶어서 1000% 수익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상승의 변동성은 무한대인데 하락 변동성은 제한적인데, 제한된 하락 변동성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무한대의 상승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 절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자,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미래가 이해가 된다.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 대충 이제 한 35년 정도 볼게요. 저는 이제 글로벌 통계 지표로 해서 한 200년 이상, 저는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글로벌 통계치로 해서 통계를 잡아갈 때 20년, 30년이면 짧다. 100년, 200년 동안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통계 지표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갈지만 모르는 거지. 5천이 가고 1만이 가고 2만이 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지. 당장 이제 뭐 몇 년 만에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갈 때까지 나는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폭을 예측하면 안 되는 이유. 자, 하락은 두들겨 맞으면서 투자해야 한다. 자,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코스피 36년 정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의 36년의 데이터예요. 36년 동안 마이너스 25% 이상의 조정이 7번 있었어요. 대충 이제 5년에 한 벌꿀 정도 되죠. 기간으로 따지면 36년 동안 4년, 2년에서 10년, 대충 12년, 13년, 15년 정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36년 중에 한 15년 정도가 이제 조정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마이너스, 이게 이제 하락장이 36년 중에 15년이 하락장이었다라는 거죠. 36년 중에 15년이 하락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락장이 더 짧은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니까 7번 동안에 5년에 한 번꼴로 마이너스 25% 이상의 조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정의 기간은 4년 동안 50%가 빠진 적이 있고요. 1989년부터 1922년 때까지 4년 동안 50%가 빠졌죠. 이때는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때 버블을 무지하게 키운 겁니다. 무슨 뭐 130포인트 그 밑에서부터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지수가 8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는 이제 뭐 경제 개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이 이제 좀 들어오고요. 반등장이 이제 들어오고, 요게 이제 한 지수가 한 100% 정도 올라간
이제 반등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조정이 4년 동안 옵니다. 이때가 IMF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경제 개방 전에 이제 뭐 버블 해소 국면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가 이제 IMF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마이너스 75%가 빠졌어요. 75%가 빠진 거를 1년 만에 다 되돌립니다. 이때 IMF 오기 전에 아무 데서나 사서 그냥 1년만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닷컴 버블이었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56%가 빠졌어요. 이때가 이제 9.11 테러. 9.11 테러가 있을 때 테러가 딱 벌어진 다음부터 바닥을 잡았어요. 그 전까지 이제 뭐 여러가지 노이즈 요인으로 인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빠지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서 이제 전쟁이 트리거가 돼서 상승장의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 이때가 이제 이라크 전쟁.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때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죠 뭐가?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이거는 전시 상황이다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또 이제 3, 4년이 옵니다. 10년 동안 13년 동안 쉬었다가 자 대세 상승장이 와요. 중간에 이제 요 파란색 하늘색 동그라미 그려놓은 구간이 대충 뭐 이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이 있던 구간이에요. 이런 조정들은 어때요? 그냥 상승장의 중간에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악성 매물 털어내는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대세 상승장의 초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의 초입일 수도 있는 거고 IMF 이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처럼 그런 버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지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세 상승장의 초입일지 아니면 닷컴 버블 때처럼 버블의 국면에 있는 건지 실물 경제랑 괴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실물 경제가 괴리를 빠르게 좁히면서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실물 경제가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점점점 죽어나가면서 이제 뭐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때요? 경제 성장 없이 물가라든가 금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또 노이즈 요인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고 봐야 하는 거지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락 변동성과 상승 변동성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정이 오면 견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쟁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이때 대세 상승장이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리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IMF 있고 전쟁 있고 뭐하고 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리 엄청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에너지 전환, 그리고 무슨 뭐 건설, SOC 투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대1로 또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친에너지 이제 뭐 단지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갖고 그쪽 SOC를 대규모로 이제 지금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붙게 되면 인프라 버블이 또 시작이 될 여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노이즈가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전쟁 이슈처럼 요런 것들이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죠.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실무지표랑 비교해보면 버블인 상황이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 만들어질지 그게 안 나오고 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락이 예를 들어 하락이 10%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10%를 이거 25% 나올 거야 라고 내가 예측을 해요. 마이너스 30%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이거를 회피 심리를 가져갖고 주식을 싹 다 팔아버려. 근데 마이너스 10%만 빠지고 올라가갖고 여기서 뭐 이 대세 상승자 만드는 것처럼 뭐 3년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나는 그 3년 올라가는 동안 내내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릴 거야 다시? 폭락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투자는 언제든지 그냥 항상 지금 시작을 해서 계속 버텨나가는 겁니다. 하락을 견뎌나면 견뎌날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자꾸 통계적으로 잡아보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피터 린치가 200년 데이터를 200년인가 뭐 100년인가 100년인가 200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거 데이터를 통계를 내봤더니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이 6년에 한 번 나오더라.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 1년, 2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 대입을 해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제 뭐 5년에 한 번꼴로 나왔잖아요. 여태까지는 36년 동안 5년에 한 번꼴로 나왔어요. 조금 더 잦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뭐 1년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락 조정들이 큰 하락이 오고, 그리고 작은 하락은 매년 반복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 이게 작은 걸지 큰 걸지를 알 수가 있냐고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큰 거 오면 큰 거 두들겨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오면 대박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들을 활용해서 리밸런싱 포인트를 좀 섞어간다든가 해주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을 또 기하급수적으로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하락의 폭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큰 하락이 오든 작은 하락이 오든 두들겨 맞으면서 투자를 해야 수익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랬으면 이 대세 상승장도 절대 못 먹어요. 이거 이 수익도 절대 내가 못 냅니다. 그러니까 복리 투자를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구나, 성향을 하는구나. 장기적으로 우상향인데 이 안에서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흔드는 게 이게 이렇게 흔들지, 뭐 이렇게 흔들지, 뭐 이거를 이 모양일지 이 모양일지를 알 수가 있냐고요. 이게 1번일지 2번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 흔드는 모양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똑같이 가는데, 자, 이게 이제 1번 사례고 이게 2번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뭐 1번 사례고 2번 사례인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버릴지, 이렇게 올라갈지, 이거를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자리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이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짧은 기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짧은 기회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가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위에까지 누가 보유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흔든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못해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면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장기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의 폭이 마이너스 100%가 한계치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치예요. 한계치. 그러면 플러스는 어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상승은 무한대. 그래서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근데 하락은 어때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다고요. 하락은 마이너스 100%로 제한이 있고 상승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지금 딱 보면 어때요? 36년 동안 하락이 5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마이너스 25% 이상의 하락이 15년이 이어졌는데, 이걸 다 이제 더해보면 15년 정도가 이어졌는데 계속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냐고요. 상승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락이 작은 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이고 이게 하락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하락인데 이 둘 다 회피를 하는 거예요.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상승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폭의 수익을 쌓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작은 수익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투자하면서도 그냥 본전인 사람들, 손실인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을 자꾸 회피하려다 보니까 상승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락을 회피하려고 그랬는데 상승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락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상승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회원방송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을 키워가기 위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지는 이제 내일 이제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